안녕하세요. 예, 준입니다. 목공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보면은 연장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생각에는 뭐 그렇게 가구를 짠다든지 이 목공을 한다든지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많은 연장이 굳이 뭐 고급 연장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요. 일단 제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가구를 짤 때 주로 쓰는 이제 연장인데,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면은 톱다이, 네, 기본 톱다이.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이제 재단기를 많이 쓰시죠. 이제 싱크대 공장이라든지 공장 이런 데서 쓰시는데 재단기를 많이 쓰는데, 저는 합판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손수 제작을 해서 이렇게 한 십몇 년 동안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톱은 우리가 알고 있는 원형톱, 원형톱, 이 원형톱을 거꾸로 뒤집어서 잘 보시려고 모르겠다. 뒤집어서 여기 탈부착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높낮이를 거꾸로, 어차피 높낮이는 조정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조깃대는 이제 인터넷 들어가니까 이건 얼마 안 하더라고요. 이거 한 개 만 얼마인가 그러 하더라고요. 조깃대 이거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톱다이를 제작을 하면서 이렇게 홈을 파놨어요. 이렇게 이런 부분에 이런 부분에 홈을 파놨던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이제 속칭 밀대라고 하죠. 밀대. 뭐 나무를 쉽게 자르기 위해서. 급히 이제 재단을 해야 될 경우, 뭐 각을 잡는다든지, 그럴 때는 이렇게 이제 밀대를 사용할 용도로, 뭐 와처럼 이렇게 밀대, 각 재단할 때 쓰는 겁니다. 각 재단할 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보시면 같은 용도입니다. 같은 용도고, 이거 보면은 제가 이제 제작해 놓은 다이, 이거 이제 문살 탈 때, 문사라든지 격자를 만들 때 사용하는 연장 작업 다이입니다. 뭐 앞으로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많이 사용을 할 것인데, 이런 거는 제가 하면서 일일이 다 잘라서 만들어 놨던 거예요. 이제 문살 타기 위한 이제 조깃대입니다. 문살을 타기 위한 조깃대고, 요거는 이제 90도 각잡기, 면치기입니다. 면치기, 각잡기. 전부 다 이제 고급 자재를 연장을 쓰고 하면은 좋긴 좋겠는데,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한 번씩 듭니다. 유튜브 다른 분들도 많이 올라오고 하는데 연장이 참 많이 탐이 나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딱 두 개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각도기 한 개. 일단 자르긴 잘라야 되니까, 각도기 한 개. 우리 많이 쓰는 각도기입니다. 각도기. 요거 가지고 오늘은 일단 저희 집에 이제 방이 좀 흡사하다 보니까 작은 행가, 이게 옷걸이죠. 옷걸이를 한번 제작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도면을 좀 그려야 되고요. 도면은 사실 뭐 옷걸이가 될 게 없잖아요. 다리 두 개에 옷걸음 다이 하나가 필요한데,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도면을 잘 안 그리고 그냥 생각하는 대로 그냥 물건을 만들다 보니까, 일단 오늘 뭐 첫 영상이라서 여러 가지 준비가 좀 아무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이런 것들도 한번 찍어 보시면은, 목공을 하시는 초보자분들도 많이 유용하게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한번 찍어 보게 됐습니다. 일단 그 나무에다가 제가 연필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모양을 한번 그려 볼게요. 그래서 옷걸이를 만들어 볼 겁니다. 그냥 이렇게 만들 거예요. 간단하게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뭐 어차피 나무 저희가 공장에 이제 제가 이제 작업 공간에는 이 나무들이 쓰다 남은 자재들이 이제 대부분 버리는 자재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다 보니까 필요한 나무를 그냥 짜투리 나무를 사용해서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거 그냥 밑에 받침대 하면 되겠네요. 받침대 이렇게 다리빨에 삼각형으로 이렇게. 그럼 한 개, 두 개가 나오겠네. 두 개가 나오겠고, 그 다음에 이거 좋네. 짜투리를 하다 보니까 굳이 뭐 비싼 나무 쓰고 이러실 이유는 없습니다. 집에 간단하게 쓰시는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어디 촌에 있는데 사시는 분들 그냥 뭐 쪼매나게 저처럼 이렇게만 간단하게 해놓고 하셔도 주무서 쓰시는 건 뭐 충분히 안 가능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고 요거 좋네. 요거 나무 이제 옷걸이 기둥하고 그 다음에 자재가 남는 것도 이 나무를 또 캐다 보면은 또 작은 것들이 나와요. 그거 가지고 옷걸이 봉 만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나무를 사각을 하시면은 300 정도로 잡게 되면은 지름이 혼자 싸다 보니까 많이 불편하네. 한 450 정도 각이 나오겠다. 한 500 정도 나오겠다. 그죠? 500 정도 지름이 일단 그렇게가 재단을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판을 만들고 그러고 나서 옷걸이를 만드는 과정을 한번 보시면은 또 저렇게 해도 또 옷걸이가 만들어지는구나 이런 걸 한번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은 이걸 제가 여기다가 한번 세워놓고 재단을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시작을 하다 보니까 뭐가 조금 불편하네요. 그죠? 그림이 맞춰졌네. 저 보이죠? 일단은 밑에 받침대부터 만들어야 되니까 350 일단 350 각으로 자단을 하겠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곱자, 일본 말로는 이제 곱자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곱자입니다. 일본말은 제가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어릴 때 일을 배우다 보니까 이 일본말이 입에 붙어 있어서 일본말을 많이 쓰는데 이 방송에서만큼은 제가 일본말을 최대한 자제를 해가지고 그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곱자라고 합니다. 곱자. 한국말로. 천무점하면 한 5,000원 정도 해요. 5,000원 정도. 초보자들 분께서는 이제 또 유의하셔야 될 게, 자를, 목공에서는 이 자를 센치를 이야기를 안 합니다. 센치를 이야기를 안 하고요. 미리로 이야기한다. 미리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10 같은 경우는 100이 되겠죠. 그죠? 10 같은 경우는 100이 되고, 20 같으면 200, 300 같으면 300. 35가 되면은 350이 됩니다. 그럼 350mm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단은 저는 350 각을 재단을 할 겁니다. 앞뒤로 재는데 이 장비가 이제 만들어서 쓰는 장비가 들어가니까 앞뒤 각이 틀리게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나무가 팽 하고 날아가요. 그래서 이제 쓰시는 분들은 조심해서,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서 사용하시고요. 현장에서 목공을 많이 하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갈 겁니다. 제법 먼지가 나니까 앞에 잠바부터 잠그고 좀 재단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에 350짜리 맞죠? 자, 보세요. 350, 350이 나왔습니다. 제대로 나왔고. 자, 제가 필요한 건 두 개. 이쪽에 반 한 개, 이쪽에 반 한 개. 그래서 지금 치수가 약 495 정도 떨어지네요. 495 정도 떨어지는데 요거를 반을 놓을 겁니다. 자, 제가 나누는 과정은 제가 방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밑대를 사용할 겁니다. 밑대를 사용하시면이 안전하게 자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밑대 간단합니다. 뒤에 반 2개 붙여놓고 합판 해가지고 그냥 짝대기 하나, 나무 토막 하나 붙여놓으면 답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네. 이제 목공 작업을 하다 보면 컴프레셔는 기본적으로 갖추셔야 되고요. 컴프레셔, 타카, 뭐 유명 그 목공 가구를 짜시는 분들을 보면은 뭐 사계 맞춤을 한다든지, 뭐 구멍을 파가 주먹 맞춤을 한다든지, 이음을 한다든지 그렇게 고급 자재를 만드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가정에 있어서는 생활 목공이다 보니까 편안하게 만들어서 쓰고 좀 부서지면 또 버리고 뭐 하여튼 그런 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일단은 립봐가지고 여기 톱 높이가 좀 낮네요. 톱 날을 좀 올려야 돼요. 어이씨. 날을 좀 올릴 거예요. 이게 원형톱이니까, 원형톱에 보면 뒤에 톱날 조정하는 레버가 있어요. 예, 그래 쓰시면 되고, 이제 특히 작은 거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거 만들고 제작을 하실 때 큰 걸 사시고 아니고 되도록이면 제일 대형, 제일 좋은 걸 사세요. 가격 해봤자 우리 재단기를 구비하면 몇백만 원 들어간데 저 톱 하나 해봐 한 30만 원 정도 할 거예요. 그래서 해가지고 사용을 하시면은 뭐 저는 뭐 가구 짜는데 그렇게 별 무리가 없었어요. 지금도 그렇고. 바로 놓은 겁니다. 그냥 모서리 대고 모서리와 모서리를 맞춰가지고 대고 그냥 간단하죠. 발입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한가 발인데 가구점에 가면은 잠깐만요. 한번 찾아볼게요. 셀라가지고. 아쉽게도 준비가 안 돼 있네. 제가 가끔씩 쓰는 건데 물건이 없어요. 밑에 발 조정하는 레버가 있어요. 레버 가격 같은 거 아니고 장식집에 가면은 철물 가구 제작하는 그 싱크대 부속집 같은 데 가면은 이 발이 있어요. 발을 굽는 18mm 굽는 발, 4발 조정하고 바닥에 놨을 때 수평이 안 맞을 때 수평을 조정하는 플라스틱으로 어디 한 개 있을 것 같은데. 찾았습니다. 요겁니다. 여기 그 싱크대 가구 싱크대 부속집 가면은 이런 게 철물이 팔아요. 여기 뭐에 쓰자면은 이렇게 밑에 딱 꼽는 거죠. 이렇게 딱 꼽아서 밑에 바닥을 놨을 때 수평을 조정하는 거예요.
바닥이 되게 보면은 우리 방바닥이 반듯한 것 같아도 반듯하지가 않거든요. 이걸 놓고 높이를 막 빼딱빼딱 안 그리게. 이제 나사가 돼 있으니까 이거 딱 조정하게 쓰는 겁니다. 여기 18mm용이 있고 15mm용이 있고, 요거는 제가 자재를 좀 18mm를 썼기 때문에 18mm용입니다. 자, 발은 두 개가 됐고요. 간단하죠? 다음에는 이제 기둥을 할 겁니다. 기둥은 제가 우리 옷걸이 행가는 높이가 있으니까 약 한 1m 한 20 정도, 1m 20 정도, 1200이죠. 1200으로 자를 거예요. (1200으로) 자르는데, (1200으로) 잘랐습니다. 잘랐는데, 자, 이거를 이제 두 개를 만들어야 된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에서 지금 수입목 쓰는 건, 이 나무는 레드파인이라는 나무예요. 지금 방금 발을 만들었던 나무는 위송 집성목이라고 하죠. 이제 핑크 집성으로 해가 나온 자재고요. 요거는 레드파인이라 해서 원목입니다. 원목이고, 근데 이게 지금 치수가 30에 150 이렇게 정규격화 되어서 나오는 일명 구조목이라는 나무입니다. 레드판에 좀 고급 자재로 나오는데, 이 나무의 단점이 뭐냐면은 중간에 옹이가 한 번씩 있어요. 이렇게 많아요. 옹이가 많아.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쓰는데, 기둥으로 쓰는데 작게 케어서 쓰다 보면은 얘가 옹이 때문에 부러지겠죠. 그리고 디자인도 별로 안 튼튼해 보이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한 60 정도로 해가지고 두 개를 재단을 할 겁니다. 깰 겁니다. 껴서 얘를 붙일 거예요. 일단은 두 개를 재단을 해 보겠습니다. (60을) 계산기에 놓고 앞뒤로 60을 맞춘 다음에 전기대를 잠그고 법자를 치우고 밀면 돼요. 이제 두 개를 깼어요. 자, 그러면은 좀 전에 발을 만들었던 거를 가지고 이렇게 붙일 거예요. 이렇게 붙일 거예요. 그럼 발이 되겠죠? 발이 되겠죠? 자, 그러면 그 과정을 다시 자리를 옮겨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다 해보면. 이 사실 목공이란 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면 정말 힘들고요. 원리를 생각하고 힘의 균형을 생각하고 이 나무를 어떻게 계산을 할까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뭐 별로 어려운 건 없어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이제 선연장은 조금씩 있어야 되겠죠. 목공하는 사람들이니까, 그죠? 목공을 하는 사람들이
자, 요거는 우리가 많이 보셨던 겁니다. 기역자. 직각을 잡아야 되니까. 직각을 잡아야 되니까 기역자입니다. 그러면 이 기역자는 이 바닥면이 지금 수평이에요. 바닥면이. 그래, 이 바닥면과 이 삼각형의 꼭지점을 잡아줍니다.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직각이 떨어지겠죠? 이 면이. 연필을 가지고 금을 꽂고, 자, 금을 꽂고. 자, 여기서 하나 더 아셔야 될 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도구의 편리성도 있지만 그 도구의 과연 카드를 가지고 있는 특성이 어떻게 되느냐를 또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간단한 건데 많이 간과들 하시더라고요. 이거면 이렇게 굉장히 편해져요. 제가 이 기역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럼 기역자의 두께가 과연 얼마일까를 계산해 보시면 30cm, 30mm 나오죠? 3cm, 30mm. 그럼 제가 나무를 얼마나 뺐어요? 6cm를 깼잖아요, 그죠? 그러면 6cm에 나누기 2는 3cm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은, 자, 제가 반을 깼단 말입니다. 이렇게. 반을 이렇게 줄을 껐단 말이에요. 맞춰서, 이렇게 금을 먹을놨단 말입니다. 센터를. 그럼 이게 3cm잖아요. 그럼 이렇게 쭉 올리고, 반대편에 와가지고, 센터에 중심을 잡아가지고, 쭉 올리면은, 자, 이 먹작업이 그냥 간단하게 끝나는 거예요. 뭐 자질을 해가지고 이거를 3cm를 6cm를 어떻게 맞출까 저럴까 그럴 필요성이 없다는 거죠. 간단하게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연장에 내가 사용하고 있는 연장의 특성을 잘 알고 사용을 하면 그만큼 일도 빠르고 재미가 있다, 간단하다, 그걸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자, 방금 똑같은 방법입니다. 자, 좁고, 자, 자세히 보시면 줄이 꺼져 있죠? 줄이 꺼져 있죠? 자, 그럼 요거 이제 놓습니다. 지금 놓고, 지금, 자, 이거는 이제 갖다 붙이려니까 이 모서리 부분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럴 때는 채물점 가면 한 10,000원 정도 해요. 비싼 대패 필요 없고요. 이거 좀 한 거. 저는 이걸로 연필도 깎고 하는데, 모서리 면지기, 싹싹 이렇게. 면지기 작업을 하면 애기들 손을 안 다치겠지요. 간단하면 딱 4번만 당기면 됩니다. 하나, 네,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밑에 부분에 다시 3cm를 또 올립니다. 왜 그러냐면 뭐 바로 해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올릴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붙일 거예요. 이렇게 붙일 거예요. 이렇게 붙일 거예요. 이렇게 붙이고, 그러면 나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얘는 18mm고 얘는 30mm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피스를 저는 이제 피스 작업을 할 겁니다. 구멍에 사라 구멍을 내가지고. 사라라는 게 뭐냐면은, 이것도 철문점에 가면은 앞에 보면은 날이 이래 보면 됩니다. 이래 보면 9mm입니다. 여기 9mm. 9mm가 홈타기가 팔 수 있는 하고 나사 우리가 이제 길이죠. 길이가 들어가서 이렇게 특수 제작된 길이가 있어요. 뭐 1,000원인가 1,500원 할 거예요. 이렇게 요거를 하나 구매를 하셔야 드레를 꼽아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꼽아서 이렇게. 그러면 무슨 모양이 나오냐면은
네. 반대편에도 이걸 놔주셔야 될 거예요. 반대편에도 왜 내가 정확하게 타공 위치를 잡아야 되니까 이렇게 두 개에다 먹을 놓습니다. 그래서 얘들을 정확한 타공 위치를 잡기 위해서 내가 이제 결합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본드를 넣어주면 더 단단하겠죠. 근데 저는 그냥 본드 없이 그냥 가겠습니다. 본드를 넣으면은 좋긴 좋은데 나무가 좀 더러워지더라고. 그래서 저는 4군데를 타공을 할 거예요. 임의로 제 마음대로. 앞다보면 안 됩니다. 원하시라 홈만 타주는 거예요. 마다가 들어갈 수 있도록. 됐습니다. 자, 이래 됐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것도 이제 붙이기만 하면 되겠죠. 붙이기만 하면 되는데 일단은 그냥 나사를 받게 되면은 얘들이 움직이니까 일단은 저는 이제 타카를 한번 쓸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일자 타카락 합니다. 이거는 못이 이렇게 해가지고 F30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근데 최보진가 F30 주세요 하면은 요걸 줘요. 이제 길이가 30mm고 명칭 F는 왜 F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타카 공장에서 F30이라고 총에다가 적어놨어요. F30이라고. 그래서 F30 하는데 얘들은 이제 F30mm까지 쓸 수가 있는 거. F15, F16, 16, F20, F25, F30. 못의 종류는 길이마다 이제 그 20mm, F20이면 20mm고 F25면 25, F30은 F30.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건 F30을 많이 씁니다. 우리 그 현장에도 들어가도 F30을 제일 많이 써요. 그냥 찡기가 안 나와. 흘렀다. 됐다. 자, 애를 넣고요. 컴프레서 파바람 돌아가죠? 그래야 됩니다. 방금 줄을 남대로 정위치 딱 시켜서 살짝 끌고 밑에서 탕탕탕탕 찍으면은 약간 이제 안 움직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이거 30mm를 들었어요. 나중에 디자인상. 저는 여기 이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또 줄에 맞춰서 나무를 놓고 밑에서 많이 칠 이유는 없습니다. 일단 이건 나사라 찾기 하나의 용도니까. 그러고 나서 제가 방금 구멍을 뚫었는데 선 타공했는데 피스를 넣을 겁니다. 피스는 저는 50을 넣게 되면 나무가 튀어나와요. 50mm를 쓰게 되면은. 그래서 저는 38을 할 거예요. 38mm를 쓸 거예요. 이게 아이언피스라는 겁니다. 아이언피스라는 건데요. 우리가 목공용으로서 제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이제 뭐냐면 32mm가 있고, 그 다음에 38mm가 있고, 그 다음에 50mm가 있어요. 근데 요 정도, 세 정도만 해도 어지간한 가구는 다 만들겠더라고. 제가 뭐 침대도 만들고, 옷장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막 수만 가지를 만들어 봤는데, 수만 가지는 아니고, 진짜 수십 가지를 만들어 봤어요. 만들어 봤는데, 요 세 종류만 있으면은 어지간하면 다 해결됩니다. 앞으로 종종 제가 이제 기회가 될 때마다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찍어서 올려줄 테니까 한번 보시고 따라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충전들.
저 비싼 거 아닙니다. 저 10만원짜리 10만원짜리 충분합니다. 이게 가구 짜는데 10만원짜리만 해도 충분하다. 뭐 고가 장비 비싼 장비를 쓰면 좋긴 좋은데 자, 우리는 뭐 가정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걸로 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어디 가구 전시장 갈 것도 아니고 내가 필요한 거고 내가 만들어서 쓰는 거니까 이렇게 박으면 됩니다. 자, 박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자, 이제 이렇게 딱 됐어. 이렇게 이걸 놨단 말이에요. 자, 저는 이걸 크게 안 할 거예요. 널찍하게 안 할 거예요. 좁게 할 거예요. 우리 집이 작아서 용도가 저는 작은 걸 원합니다. 그러면은 야간 이제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만들어 놨을 때. 그랬을 때 가장 힘을 받는 부분이 어딜까를 계산을 해봐요. 자, 나무를 옆에 대는 거를 이렇게 되면 힘이 없어서 안 돼요. 세워서 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얘들이 힘을 받아요. 얘들이. 그러면은 자, 놓고 봤을 때 한 150 정도 하면 되겠다. 150 정도의 판을 두 판을 대주면 돼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찾아봐야 돼. 이 치수는 뭐 도면은 그래서 그려놓고 하면은 좋긴 좋은데 그냥 이렇게 뭐 수제 간단하게 만드는 가구는 내가 머릿속에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뭐 이게 그 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작업을 하시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틀은 가지고 시작을 하셔야 되겠죠. 저도 이제 이걸 아침에 이걸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딱 가졌을 때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나무보다 톱날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죠. 이러면 굉장히 위험해서 안 됩니다. 톱날은 항상 나무하고 맞춰라. 3mm, 5mm 정도. 나무보다 톱날이 높이 올라오면 많이 올라오면 위험하다. 다친다. 그래서 재단을 할 겁니다. 저는 넓은 옷걸이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길이가 지금 대략 한 900 정도 되네요. 940 정도 되네요. 그러면은 반을 넘을 겁니다. 450, 470, 470으로 자르면 반농가지네. 460. 오케이. 460으로 해가지고 재단 각도에 다 자를 거예요. 자르는 걸 보면서 안 보이더라도 되겠죠? 이게 뭐 대고 자르는 거니까 많이 보셨을 거예요. 두 개를 한꺼번에 같이 잘라야지 길이가 똑같아진다는 거 사실.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그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하나가 됐어요. 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저는 아까 30mm 올리죠. 저는 이제 요 아까 금끈한 거를 기준해서 요 비탈면을 기준으로 저는 이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130 가지고 이렇게 혼자서 찍을 겁니다.
땅 찍고 또 땅 찍고. 자, 됐고. 그 다음 이쪽 면도 2개를 해야 되거든요. 2개를 하면 그래 힘을 받으니까 2개를 했어. 컴프레서 큰 거 필요 없어요. 작은 거 해가지고 가정용에서 쓰시는 거는 선물점에 가니까 뭐 요즘 한 2만원, 1.5만원만 해도 저소음 해가지고 충분하더라고. 그리고 이렇게 찍었습니다. 이렇게 찍고 사라 길이로 위아래 2방씩 놓을 겁니다. 또 38을 쓸 거예요. 30은 언제 쓰냐면은 나무와 나무를 붙일 때 이게 18mm니까 두 장을 붙이면은 36mm잖아요. 근데 38을 쓰면 나무 못이 앞에 머리가 나오겠죠. 그럴 때 32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32를 제가 쓰는 겁니다. 38 해가지고 이렇게 쭉 짱짱합니다. 생각보다 뭐 제가 이거 뭐 가구가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예물어요. 굉장히 단단해요. 안 부서집니다. 지금 뭐 어디 뭐 인터넷 상에서 어느 뭐 업체 이렇게 막 가구 파는데 보면은 그런데 가구보다 훨 튼튼합니다. 훨씬 튼튼합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은 자, 반대편도 세우고 세웁니다. 그다음에 물 맞춰서 나머지도 찍고 반대편에도 찍고 그다음에 또 구멍을 2개를 내고 양사를 38을 2개를 쭉 이게 나무 짜투리 나무 가지고도 충분히 이렇게 부분이 만들어져요. 대개 분들이 너무 먹공을 하면은 너무 전문성을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고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시더라고.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조금만 생각을 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이러면 이제 다리가 된 거예요. 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뭐냐면은 앞에 부분,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이 되는데, 자, 간단하게 자, 다음 치수를 이제 나무 사이에 옷걸이를 재야 되니까 어디를 재냐면은 나무와 나무 사이를 재야 됩니다. 얼마가 나오냐면은 495가 나오네요. 495.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495가 잘 보이나? 네, 495가 나옵니다. 네, 495. 495짜리를 하나 만들면 돼. 아까 쓰다 남은 거 자르다가 이렇게 앞에 깨진 거. 근데 중요한 거는 얘가
495가 넣는다는 거지. 495를 짧은 거. 495. 495. 잘랐어. 자, 그리고 이제 옷걸이를 이제 붙이면 됩니다. 옷걸이를 붙이면 되는데, 탈부착을 하면 되는데, 자, 옷걸이를 만들어 보니까 이제 제가 이것만 덜렁 이렇게 갖고 보면은 이 모양새가 이상하더라고요. 이렇게 붙이면은. 그래서 여기다가 작은 선반을 하나 더 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올릴 수 있는 건 올릴 수 있게끔. 그러려면은 얘들이 좀 옷걸이가 들어갈 수 있는 여유가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10cm 정도, 100mm 정도 빠져야 돼요. 그런 100mm 정도가 빠져야 된다. 100mm를 계산을 해서 찍고 바꾸기 가지고 기역자 가지고 줄였고요. 반대편에도 돌려서 여기 근데 목공을 하다 보니까 참 재미는 있습니다. 뭔가를 한번 만들어 본다는 것 자체가 재미도 있고 한데 이제 어렵게 생각해요. 이 부분도 지금 직각이란 말입니다. 근데 저희는 뭐 대패 가지고 간단하게 면만 죽이는 하겠습니다. 셋,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사포가 있으면은 사포 가지고 한번 met해주면은 매끈매끈하겠죠? 충분합니다. 지금 저기 이거 뭐 인터넷 가가지고 사면 또 몇만 원인데 아무거 이거 쓰셔가지고 대충 만들다 보면 하루가 해결갑니다. 자, 그다음에 만드는데 몇 분 안 걸려요. 이렇게 100 놓고 왜 100을 왜 놓냐면은 또 위치를 잡아야 되니까 붙이는데 100을 놓고 그러고 나서 자, 여기서는 나무가 이게 30mm란 말입니다. 두께가. 그러면은 뭐 여기서 38을짜리를 쓰게 되면 힘이 없어서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50mm를 쓸 건데 100이니까 이 나무 두께가 지금 25가 나왔습니다. 25가 나왔을 때 약 한 12.5mm 정도 되다가 사라 길이를 반을 파는 거예요.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도 센터에다가 중심점에다가 봐주면 돼. 자, 그러면은 이제 50mm를 이제 핏으로 이제 작업을 할 겁니다. 이건. 자, 일단은 막 박지 말고 마상에다 딱 해놓고 박습니다. 아까 끝이 나올 때까지 보면 끝이 살짝 나올 때가 있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못 끝이 나올 때가 있어요. 보이죠? 요때 서독을 하는 겁니다. 일단은. 그리고 난 뒤에 요거를 붙이는 거예요. 내가 그래야지만 정확하게 붙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시 박아요. 됐어. 자, 이러던 거야. 반대편에 한 개 더 박으면 되겠죠? 반대편에도 한 개를 맞춰서 박아주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박아주면 되고요. 자, 그러면 전체적인 모양이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요 벽을 제가 띄워놨잖아요. 요 부분을 띄워놨잖아요. 여기를 뭘 할 것이냐, 이렇게 선반을 하나 올릴 겁니다. 선반을.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아니고, 자 봅시다. 이렇게 그림. 자, 길이가 얼마냐면은 580에 100 정도 하면 되겠네요. 120 정도 하면 뭐 그때 뭐 다른 것 올리고 하네. 120에 580. 자, 580을 이제 찍습니다. 이렇게 찍고, 이 부분은 이제 자르면 돼요. 이렇게 잘랐습니다. 잘랐는데 뭔가 좀 아쉽다, 그죠? 그럼 이 부분을 45도로 살짝 날리면은 여기 좀 모양이 나오겠죠? 각도기가 옆으로 접어지니까 이렇게 이제 면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는 부분은 기계를 해도 되는데, 대패도 한번 써보시는 게 재밌을 거야. 뭐 대패를 쓰시는 방법, 나중에 제가 이 대패 면 잡는 거 하고 대패 쓰는 요령을 제가 또 한번 올려드릴게요. 나무도 길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됐고, 그러면은 10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 움직이게 한 방씩 놔두고, 그 다음에 위에서 한 방씩, 뭐 많이 필요 없습니다. 두 개씩 너무 많나? 한 개씩만 넣읍시다. 자, 이거 한 10mm 정도 찔렀어요. 자, 왜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일단 그래도 이건 뭐 31을 써도 되고 33을 써도 되고 그렇게. 자, 얘가 들어가면서 얘가 굉장히 튼튼해졌어요. 일단은 왜 이거 10mm를 찔렀느냐, 이거 맛을 좀 들으려고. 일단 명칭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거를 목답으로 갑니다. 목답으로 9mm짜리 목답으로 박아서 이렇게 잘라내서 이거 피스 자국을 없앨 거예요. 이게 뭐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런 거는 지금 이제 다보톱이라고 해가지고 인터넷 가면 철물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어요. 그런 데 가시면은 다보톱만 전문적으로 파는 데가 있어요. 일반 톱으로 하면은 나무가 기스가 나서 안 되고요. 다보톱 전용 톱을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항상 나라펜 소리가 나면 안 되고 잘라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니 행각, 오늘 저희 집사람이 의뢰한 미니 행가를 제작 과정을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네,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거 나오면 또 생각나면 또 하나 만들어서 만드는 과정하고 이렇게 한번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다음에 봐요.